개념 문제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문제 1번. 다음과 같은 충전 방식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십시오 있습니다. 좀 전에 이론 설명에서 충전 방식 5가지가 있었죠. 그 충전 방식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1번 보통 충전. 보통 충전은 표준 시간율로 소정에 충전하는 충전 방식입니다. 표준 시간율로 소정의 충전하는 방식. 방식을 보통 충전이라고 쓰며, 스테이트 충전은 어떤 축전지의 자기 방전량을 보충해주는 충전입니다. 자기 방전을 보충하기 위한 충전 방식을 항상 스테이트 충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균등 충전. 균등 충전은 부동 충전할 때 전해조 사이에 전위차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각 전해조 사이에 전위차를 보정하기 위해서 보정하기 위해 1에서 3개월에 한 번씩 정전압으로 충전하여 전해주의 용량을 균등하게 해주는 충전 방식입니다. 좀 복잡하죠? 각 전해조 사이의 전위차를 보정하기 위해 1에서 3개월에 1회씩 정전압으로 충전하여 전해조 용량을 균등하게 하는 충전 방식을 균등 충전 방식이죠. 부동 충전은 잠시만 따라 설명드리기로 하고, 급속 충전은 무엇이냐면, 급속 충전은 보통 충전 전류의 약 2, 3배의 대전류로 단시간에 충전하는 방식입니다. 급속 충전이라는 것은 보통 충전 전류의 2, 3배의 전류로 단시간 방식을 우리는 급속 충전이라 이렇게 붙여놨죠. 자,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이 부동 충전입니다. 네 번째로 부동 충전을 보시면은 부동 충전은 무엇을 부동 충전이라고 쓰냐면은 축전지의 자기 방전량을 항상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축전지의 자기 방전을 보충함과 동시에 상용 부하에 대한 전력 공급은 충전기가 분담을 하고, 충전기가 부담하기 어려운 일시적인 대전류에 대한 큰 전류에 대한 부하 공급은, 전원 공급은 축전기로 하여금 부담케 하는 충전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제든지 꼭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부동 충전 방식은 축전지의 자기 방전을 보충함과 동시에 상용, 일상적으로 쓰는 부하입니다. 상용 부하에 대한
전력 공급은 충전기가 분담하고 충전기가 분담을 하고 충전기가 분담하기 어려운 태전류는 축전지가 부담하는 충전 방식을 뭐라 한다? 부동 충전 방식이라. 축전지 자기 방전을 보충함과 동시에 상용 부하에 대한 전력 공급은 충전기가 부담을 하고 충전기가 부담하기 어려운 일시적인 대전류는 축전지가 부담하는 충전 방식을 무엇이라 한다? 부동 충전 방식이라 해서 부동 충전 방식은 아주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 방식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충전 방식이 되기 때문에 잘 이해하시고 일단 결손도도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좋죠. 결손도를 그릴 때 항상 부동 충전 방식은 결손도가 이렇게 항상 그립니다. 충전기가 있죠. 충전기에 AC의 교류전원을 이렇게 공급받습니다. AC의 교류전원을 공급받고 그럼 이 안에 내장되어 있는 게 전기가 내장되어 있죠. 그리고 축전지를 이렇게 병렬로 연결합니다. 축전지와 상용 부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부하 로드에서 이렇습니다. 부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충전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직류 전원을 공급해서 이게 축전지가 되는 것입니다. 축전지의 자기 방전량을 보충함과 동시에 상용 부하에 대한 전기 공급은 충전기가 분담하고 충전기가 분담하기 어려운 예간전 분담하기 어려운 일시적인 대전류가 있습니다. 어떤 정전 사고가 발생할 때 그때는 누가 이 축전지로 하여금 전원을 분담케 하는 충전 방식입니다. 일시적인 대전류는 누가 축전기로 하여금 분담케 하는 이런 충전 방식을 무엇이라 한다? 부동 충전 방식이라. 그래서 결손도 그냥 잘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2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연축전지 화학 변화를 완성할 필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전되었을 때 PbO2 양극이 되었고 전해액은 2H2SO4가 전해액이 되며 PB, 납이 음극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방전이 되면 어떻게 되냐? 방전됐다는 얘기다. 방전되면 얘는 양극 PbSO4가 됩니다. PbSO4 전해액 2H2O가 되죠. 2H2O가 되겠고 음극 PbSO4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극과 음극이 똑같은 PbSO4 이렇게 되는 것이죠. 황산납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연축전지에 대한 방전 상태에서 화학식이라고 쓰는 것입니다. 여기다 PbSO4, 2H2O, PbSO4 같은 값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 3번 보겠습니다. 축전지 설비에 대한 다음 강물에 답하십시오 했습니다. 질문을 보면 1번 연축전지의 설비의 초기에 단전지 전압의 비중이 저하되고 전압계가 역전이 되었다. 이때 어떤 원인으로 추정되는가? 초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축전지 역결선이 되는 것입니다. 축전지 역결선 접속 시에 이렇게 전압계가 역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축전지에 역접속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2번 충전장치의 고장, 과충전, 액면 저하로 인한 극판의 노출, 교류분 전류의 유입 과대 등의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은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면 우선
축전지의 온도가 현저하게 높아집니다. 축전지의 온도가 현저하게 높아지면서 축전지가 수선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축전지의 현저한 온도 상승이 따르고 온도 상승 및 결과적으로 소선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축전지가 수선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한다. 3번 축전지와 부하를 충전기의 병렬로 접속하여 사용하는 충전 방식은 어떤 충전 방식이 있는가? 축전지와 부하를 병렬로 해서 충전하는 방식을 무슨 충전 방식이라? 부동 충전 방식이라는 것이죠. 부동 충전 방식. 4번 축전지 용량 C는 L분의 1 KI 암페어아워로 계산한다. 공식적 문자 L, KI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래서 L이라는 것은 무엇이 된다? L이라는 것은 보수율이라. 보수율 또는 경련 용량 저하율이라고도 쓰면 보편적으로 얼마가 된다? 0.7. 0.7보다는 보편적으로 0.8을 많이 줍니다. 0.8 정도를 많이 주는 것이죠. 이거는 K는 용량 환산 시간입니다. 용량 전류 용량을 어떤 시간으로 환산하는 것이죠. 용량 환산 시간. 그래서 단위는 항상 아워가 되는 것이죠. 또 I는 방전 전류가 됩니다. 축전지의 방전 전류라. 그래서 단위는 암페어가 되겠죠. 그래서 축전지 용량의 단위는 항상 무엇이 된다? 암페어 아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전지의 용량에서 LKI에 대한 값, L은 보수율, K는 용량 환산 시간, I는 축전지의 방전 전류 이것이죠. 이제 4번 보겠습니다. 변전수에 200A의 연축전지가 55개 설치되어 있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십시오 했습니다. 1번 물구나산의 농도는 표준이고 액면이 저하여 극판이 노출되어 있다.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가? 극판이 원래는 액면 안에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극판이 쭉 있거든요. 극판이 쭉 있는데 전해액이 이렇게 올라와야 됩니다. 전해액. 극판이거든요. 축전지의 극판. 근데 이렇게 놓는데 이 높이가 약 어느 정도 돼야 된다? 1에서 약 2cm 정도 이렇게 전액이 높이 올라와야 되는데 액면이 저하되어서 극판이 이렇게 노출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액면이 저하되어서 극판이 이렇게 노출되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는 여기다 중류수를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액면이 저하되어서 극판이 노출되었다. 그러면 뭘 보충해 준다? 중류수를 보충해 준다. 이번 부동 충전 시 알맞는 전압은 얼마인가? 부동 충전 시 알맞는 전압은 일반적으로 CS가 있고 HS가 있는데 완방전형의 부동 충전 시의 셀당 전격 전압은 2.15V이거든요. 그럼 2.15V에다 전압은 얼마 해준다? 2.15V, 5V. 셀수가 얼마이다? 셀수를 55개 셀을 설치한다겠죠? 그럼 55셀을 곱해주면은 부동 충전할 때 충전 전압이 되겠습니다. 이거 곱해주면 얼마가 된다? 118.25V가 되겠네요. 그래서 부동 충전 전압은 얼마가 된다? 118.25V로 공개해주면 된다. 3번 충전 시에 발생되는 가스의 종류는? 가스는 주로 무슨 가스가 발생된다? 수소가스가 발생됩니다. 가스는 수소가스가 발생되며 가스 발생 시 주의사항은 환기에 유의하고 화기를 조심해야 됩니다. 환기 유의하고 화기를 조심할 것. 그렇죠? 충전이 부족할 때 극판에 발생되는 현상을 무엇이라는가? 충전이 부족하고 또는 방전 상태에서 장시간 방치시키게 되면 이 극판이 황갈색으로 되는데 이 극판에 뭐가 생긴다? 이런 극판에 하얀 반점들이 생깁니다. 백색 반점들.
반전이 생기는 이런 현상을 말합니다. 항상 극판에 생기는 현상은 설페이션 현상이라고 합니다. 항상 극판에 생기는 현상, 설페이션 현상입니다. 설페이션. 네, 설페이션 현상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극판에 발생되는 현상은 언제나 설페이션 현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5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부하의 특성일 때 소결식 알칼리 축전지 용량 저하율을 0.8, 최저 온도를 5도 시에 허용 최저 전압이 1.06V 셀당 축전지 용량을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량 저하율, 보수율을 0.8로 주어지고 축전지 용량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환산 시간이 있다. 용량 환산 시간 K1이 1.45.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K1이 되는데 K1이 얼마가 된다? K1이 1.45가 주어졌죠? 45 주어졌습니다. K2가 얼마가 됐다? K2는 0.69 줬어요. 0.69로 줘줬고. 그 다음에 이게 K4가 되죠. K3가 됐습니다. K3가 얼마가 됐다? K3가 0.25 줬습니다. 0.25. 이렇게 줬을 때 축전 용량을 구하면 축전 용량 항상 무엇이 된다? 이 면적을 산출하면 된다겠죠? 면적을 구하면 축전 용량이 되는 것입니다. 축전 용량 구할 때 C는 축전 용량 C는 L분지 1 K1 I1 하면 되겠죠. 그럼 K1 I1은 요 면적이 나왔죠. 이걸 더해줘야죠. 더해줘야니까 플러스 K2를 해서 I2 마이너스 I1을 빼주면 되는 것이죠. 플러스 K3에서 I3 마이너스 I2를 해주면 바로 무엇이 된다? 예, 축전 용량을 구하는 공식이 되겠죠? 한번 넣어볼까요? 보수율은 0.8로 주었습니다. 그럼 0.8분의 1 곱하기 K1이 1.45 곱하기 I1이 10A로 주었죠. 10A. 플러스 K2는 0.69 곱하기 I2가 20A에서 10A 주네요. 20 마이너스 10 플러스 K3가 0.25가 줘졌죠. 0.25 곱하기 I3 100A 줬습니다. 100A 마이너스 I2 20A를 빼주면 되겠네요. 자, 이것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아마 51.75A 나올 것입니다. 51.75입니다. 암페어 아워라는 축전지 용량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제 6번 보겠습니다. 부하가 유도 전등기이며 기동 용량이 1000kA, kVA이고 기동 시에 전압 강화는 20%이고 허용되며 20%까지 허용되며 발전기의 과도 리액턴스가 25%이다. 이 전등기에 운전할 수 있는 자가 발전기의 최소 용량은 몇 kVA인가? 기동 용량에 의해서 발전기의 용량을 구하는 공식이 있죠. 기동 용량에 의해서 발전기 용량을 구하는 공식은 무엇이 된다? 허용 전압 강화 델타 2분의 1 마이너스 1 곱하기 과도 리액턴스 X 프라임 곱하기 기동 용량 QS로 쓰면은 이게 바로 무엇이 된다? 기동 용량에 의해서 발전기 용량을 산출하는 공식이 되는 것입니다. 허용 전압가가 얼마를 줬냐면 전압가가 20%라고 줬죠. 0.2가 되겠습니다. 0.2분의 1 마이너스 1 곱하기 과도 리액턴스가 25%라고 줬습니다. 프로니까 소수점을 써서 0.25 단위법으로 쓰는 것입니다. 기동 용량은 1000kVA를 줬죠. 1000kVA. 그래서 이런 기동 용량을 갖는 부하에 대한 발전기, 비상용 발전기 용량이 얼마가 되는가? 그러면 0.2분의 1이니까 5가 됐죠.
5-2니까 4 됐네요. 4 곱하기 0.6이니까 1이 됐네요. 1 곱하기 1000이니까 그냥 1000kVA가 되겠네요. 그래서 발전 용량은 1000kVA짜리를 시술하면 된다. 이게 발전 용량을 기동 용량에 의해서 구하는 요령이죠. 이제 7번 보겠습니다. 교류발전기에 대한 다음 강문에 답하시겠습니다. 1번 전격 전압이 6000V이고 전격 전력이 5000kVA인 삼성 교류발전기에서 계좌 전류가 300A, 그때 무부하 단자 전압은 6000V이고 계좌 전류에 있어서 삼성 단락 전류가 700A라고 한다. 이 발전기의 단락비를 구하라 했네요. 단락비. 단락비는 일반적으로 교류발전기에서 아주 중요한 특성을 나타내는 요소 중에 하나가 단락비입니다. 원래 단락비의 정의는 단락비를 KS로 쓰는 단락비는 무엇이 된다? 계좌 전류의 비예요. IFS라 해서 삼상 단락 전격 전류를 흘려주는 데 필요한 계좌 전류와 IF0에서 무부하 전격 전압을 유도하는 데 필요한 계좌 전류의 비를 뭐라고 한다? 이게 단락비거든요. 단락비는 일반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것은 전격 전류 IN분의 단락 전류 IS의 B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락비를 산출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무부하 포화 시험과 삼상 단락 시험에 의해서 단락비 산출 공식을 변환시켰지만 전격 전류분의 단락 전류비입니다. 이 단락 전류가 항상 무슨 단락 전류냐면은 무부하 유기전력이와 전격 전압과 같은 값을 가질 때 계좌 전류를 흘려줄 때의 그때의 단락 전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특이한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전격 전압과 무부하 단자 전압이 같은 값을 가질 때에 이런 계좌 전류를 흘려줄 때, 이게 바로 단락 전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00A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격 전류의 단락 전류의 비례가 간단히 구할 수 있죠. 단락 전류는 700A를 무엇으로? 전격 전류 용량 5000kVA니까 5000kVA를 무엇으로? 전격 전압 6000V 나눠주면 이건 kVA니까 루트 3 곱하기 kV 나눠주면 됩니다. 그럼 6kV 나눠주면 되겠죠. 이게 전격 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격 전류분의 단락 전류 비가 구해보면 얼마가 된다? 1.454 정도가 나옵니다. 항상 셋째 자리에서 발음해서 두째 자리랑 답을 하거든요. 따라서 이 발전기의 단락비는 답 얼마가 된다? 1.45가 되겠네요. 단락비는 1.45를 산출했습니다. 1.45. 두 번째, 단락비는 수차 발전기와 터빈 발전기 중 일반적으로 어느 쪽이 더 큰가? 이 단락비는 수차 발전기가 좀 큽니다. 수차 발전기는 단락비가 수차 발전기 단락비 KS는 보편적으로 0.9에서 약 1.2 정도를 나타내는 게 수차 발전기입니다. 터빈 발전기의 단락비는 이렇게 KS는 보편적으로 0.6에서 1.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단락비는 보편적으로 1.2 아니면 1.0이 가장 많이 크거든요. 그래서 누가 크다? 수차 발전기의 단락비가 좀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수차 발전기가 크다. 3번 단락비가 큰 교류 발전기는 일반적으로 기계 치수가 할 때 기계 치수가 어떻게 되냐? 단락비는 단락비가 큰 기계가 좋은 기계입니다. 출력도 크고 전압 변동률도 작고 동기 임피던스도 작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과부하 내량이 커서 안정도가 높습니다. 좋은 발전이거든요. 자, 그런데 전기자 반작용을 작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계좌 기제력을 크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계좌가 커져. 계좌가 커지니까 그 계좌 철심이 많아지고 철수이 증가합니다. 그럼 효율이 약간 감소하고. 그리고 계좌 기자력이 커지기 때문에 공급도 커지고 기계 치수가 좀 커집니다. 기계 치수가 커지니까 가격은 좀 고가예요. 그러나 장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단락비가 큰 기계가 좋은 기계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가로 안에 넣는데 거기 가로 안에 뭐라고 넣냐면은 내용에 대한 크다 또는 크고 작다 작고 높다 또는 높고 낮다 낮고 등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 넣어주는데 보십시오. 1번 기계 치수가 커지는 것이죠. 기계 치수가 크다고 쓰면 돼요. 크고 기계 치수가 크고 가격은 약간 고가이죠. 가격이 높고 비싸다는 게 높다고 쓰면 돼요. 높고 풍선 맞춰서 철선이 증가하는 것이죠. 증가하니 증가하니까 높다.
손실이 높죠? 높고. 그러면 효율이 낮죠. 효율이 낮다. 낮고, 낮고. 낮고, 전압 변동률은 작아야 됩니다. 전압 변동률은 적다. 적고. 높고, 안정도는 높고. 높다. 높다. 안정도가 높다. 가로 안에 들어가는 걸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네. 기계 치수가 일반적으로 크고 가격은 약간 고가이다. 높고 풍선 마찰선이 철선이 증가합니다. 그럼 높죠. 손실이 증가했으니까 효율은 좀 낮죠. 전압 변동률이 작습니다. 동기미선수가 작기 때문에 전압 변동률이 작고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 된다? 안정도가 높은 발전기가 바로 단락비가 큰 기계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기발전기 단락비의 산출하는 방법과 단락비가 큰 기계에 대한 특성을 함께 공부해 보셨습니다.